안녕하세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의 화두,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 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13일입니다. 월요일이죠. 달을 생각하는 날, 좋은 날입니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고 한라산에는 눈꽃이 피었습니다. 또 국회 여야 이동관 탄핵안으로 공방이 치열하고요. 노란봉투법, 또 방송 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박민 사장,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 제가 했네요. KBS 위상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우리나라에 와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만났네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오늘 국회에 있습니다.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지만은 사법부 독립 또 중립 이런 데는 뭐 관련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서류를 냈네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지금도 계속 공백 상태입니다. 좀 문제가 있죠. 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상승률이 16년 만에 최고 높다네요. 윤석열 대통령 북한이 하마스와 간접적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계속 진행형입니다. 다양한 설문조사도 나오고 있고요. 김포시장은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 설명회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혹시 이제 서울시 편입이 되면은 어떤 평가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하겠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제 올 연말 12월 27일 전에 신당 만들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잠실역에 스파이더맨이 나타나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다네요. 여러 가지로 참 재밌는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지난번에 발표했다가 다시 보류됐던 근로자의 근무 시간, 근로 시간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면서 설문조사 결과도 나온다네요. 이번엔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마약 유통을 한 우리나라 사람 2명하고 몇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이 선고됐다네요. 마약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충청북도 영동 캠핑장에서 60대 할아버지와 또 손자 3명이 숨진 채 텐트 안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겨울 방학 때 제 손자 중학교 1학년인데 손자에게 이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독후감을 써보라고 하고 이 상품이나 상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손자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잘 좋은 관계 맺으면 좋겠죠. 오늘의 역사 지구촌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 속에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화두, 오늘의 키워드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화두로 지도자가 되기 전에 말을 주의하면서 인간이 되라.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첫째, 서기 354년 11월 13일 오늘 신학자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백록이라고 이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죠. 이분은 초대교회 이후에 종교개혁 루트 가기 전까지는
기독교회사에서 가장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 사람이나 또 터키 사람이 아니고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카르타고에서도 공부도 했고요. 이분은 정말 이 탕자처럼 집안은 좀 괜찮았지만은 장녀들하고도 지내고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성경 로마서를 읽고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읽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고백록은 이분의 자서전의 수준을 넘어서 조물주의 존재를 변증한 책입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적 성찰은 히브리 사상과 헬라, 그리스 사상이죠. 그 두 줄기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물줄기의 근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정말 우리가 계속 배워야 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 1538년 11월 13일 오늘 조선 중종 33년이었는데요. 가야산 만수봉 근처에 성주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역사 기록 실록을 보관하는 산속에 있는 곳이죠. 춘추관도 물론 있었지만은 정말 소중한 곳인데 불이 나버렸습니다. 인재였습니다. 사람의 실수였습니다. 사고 누각 위에 잠자고 있는 산비둘기를 어떤 분이 잡으려고 하다가 불똥이 튀어서 발생했다고 이렇게 화재 원인이 밝혀졌다네요. 복원이 됐는데 그 뒤에 또 임진왜란 때 또 소실됐습니다. 충주 사고, 춘추관 사고, 전주 사고, 또 성주 사고, 이렇게 세종대왕은 4군데에 이렇게 역사 기록을 보관하는 창고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전주 사고만 그래도 남아서 역사가 지금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아프거나 위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방송국에 있으면서 늘 방송 사고를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9시 뉴스 진행자로서 기자였지만은 편집부 기자로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선실록 남긴 분들도 정말 지도자로서 잘한 일로 보입니다. 셋째, 1970년 11월 13일 오늘 서울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 열사, 이분이 대구 태생이더라고요.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가지고 숨진 그런 날입니다. 1969년에 재단사 모임인 바보회를 조직해서 근로조건을 요구했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사에서 쫓겨나자마자 분신 자살한 분입니다. 우리 자신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내 목숨을 헛되이 하지 마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네요.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 또 일요일 휴무 이런 것을 주장했는데 관철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 이소선 여사가 장례식을 계속 미뤘습니다. 20일 만에 이 조건들이 그 공장 피복노조죠, 청계, 거기에서 이루어지면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노동운동사에 중요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죽음으로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넷째, 1985년 11월 13일 오늘 대전에 제2국립묘지가 완공됐습니다. 우리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모시기 위해서 대전 유성구에 갑동에 있는 대전국립묘지를 개원했습니다. 1991년에 국립묘지 대전관리소로
성격이 됐다가 1996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졌네요. 이곳에는 천안함 46용사와 연평해전 영웅들이 별도로 안장되어 있고 송기정 선수도 이곳에 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하순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 가서 참배하면서 나라 사랑을 다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된 뒤에 첫 공식 행사로 이곳에 참배했습니다. 옛날 평양신학교 교훈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라는 것이었다고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배운 기억이 나네요. 정말 천안함 참 순직한 나라 사랑 실천했고, 그 당시에 또 함장, 또 그 당시에 정말 나라 사랑 지도자들 존경하고, 이분들 역사에 계속 기록에 남고 있죠. 다섯째, 1998년 11월 13일 오늘 일본 NGO가 있습니다. 작은 친절 운동이라는 NGO 단체가 국제회의를 개최해서 친절 선언을 발표하면서 오늘을 친절의 날로 세계가 지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세계 친절 운동본부도 설립이 됐네요. 친절 캠페인 내용이 10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주 감사 편지를 보내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뒷차를 위해서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내주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톨게이트 대부분 바로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뒷차 운전하는 분을 위해서는 대신 돈 내주기 어렵죠. 그래도 가까운 또 친했던 이런 분들에게 이 감사 편지를 직접 써서 보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는 카톡이나 문자로라도 고마움을 전하는, 저는 최근에도 옛날 군대 내무반 생활했던 분들 만난 기억이 납니다. 이분들에게도 오늘 고마움을 보내는 그런 글을 보낼 생각입니다. 친절은 지도자로서 또 우리 누구나 인간이 제대로 되는 그 빠른 길, 제대로 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섯째, 2005년 11월 13일 동대문에 그 운동장, 야구 운동장이 있었잖아요. 그게 2007 서울시 고교야구 가을철 리그 결성전을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장이 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때 배명고하고 충남고 경기였습니다. 1985년에 잠실에 서울종합운동장이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됐죠. 한국 야구 역사의 뒤안길로 동대문 운동장이 사라졌습니다. 이 동대문 운동장은 1925년 일제강점기 때 10월 15일 날 개장을 해서 그동안 전국 체전도 많이 열렸습니다. 1970년 이곳에서 청룡기 고교야구 결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구 상고가 청룡기 우승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청룡기 우승의 주역은 우용덕 선수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학교 가로등 밑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용덕 선수가 밤새도록 이 야구 배팅 연습하는 거, 그 소리 지금도 기억에 소리 들리는 듯 합니다. 저는 그분 1년 후배입니다. 이만수 선수는 저보다 6년 대구상고 후배입니다. 라오스 야구 수준 꽤 많이 높였죠. 이만수 선수. CTS 사장 때 이분이 간증하러 왔길래 인사한 기억이 납니다. 일곱째, 2008년 11월 13일 오늘 남측 민간단체, 인권단체들이죠. 이분들이 대북 전단지를 풍선에 실어서 북한으로 보내니까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당국 간 전화 라인을 폐쇄한 날입니다. 전단지의 위력이
컸다는 지적도 그 뒤에 나왔습니다. 또 같은 날 평양에서는 남북한이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강탈 책동 반대를 위한 공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데올로기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인간이 되는 길, 오늘도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2017년 오늘 북한군 병사가 JSA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이죠. 거기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귀순했습니다. 그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는데 우리 측은 대응하지 않았죠. 가로 800m, 세로 400m 공간입니다. 자유를 찾아 넘어온 용기, 정말 인간이 되는 필수 요건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11월 13일입니다. 성경 11장 13절 한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잠언, 구약의 잠언 11장 13절입니다. 솔로몬이 썼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은 남의 안 좋은 얘기를 한담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런 것은 숨기는 것이 신실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이 태어난 날이고 또 북한 군인이 판문점에서 귀순한 날입니다. 오늘 헤드라인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도자의 의사결정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화두로 지도자는 헤게모니 잡기에 집착하지 말고 불경의 천수경의 앞의 내용처럼 말을 주의하면서 인간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기는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게으름과의 전쟁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